진종 교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요. 그냥 재판 받으세요. 남들 받는 재판 다 받고 정말 자신 있다면은 뭐 정말 조작기사에 증거가 나왔다면 간단하거든요. 법정에 제시하면 공소 기각이에요. 그냥 그날로. 왜 그런 길을 안 갑니까? 그다음에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뭘 망가뜨리는 겁니까?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쌓아온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법치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에 예외를 둔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즉 대통령 공화국 존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뭐가 좋냐면 정석은 그거거든요. 통치를 예. 잘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떠나고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한들 국민들이 그거 평가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사법부를 갖다 망가뜨려서 해결할 건 아닙니다. 내가 통치를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민심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 문제.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면 복권이 있을 그렇죠. 테고. 그렇게 네. 돼야 된다. 그게 정석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 가지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거 하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뭘 망가뜨리는 겁니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 영화에서의 이 대사처럼 진중권 교수의 조언은 재판 받으세요 입니다. 조작기소 특검 동상이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때다. 대통령에게 점수 좀 따야지라고 생각했는지 대통령도 피해 구제 받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거야말로 공소취소는 이재명 최고 존엄법이다. 교수님 맞붙었네요. 뭐 이거야 뭐 장동혁 대표 말이 맞죠. 예. 일단은 정청래는 대통령도 피해 구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거 정청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좀 달라요. 이재명이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8월 이내에 모든 걸 끝내놔야 돼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잖아요. 일단은 대장동 쌍방울 등 이재명 관련 주요 사건을 몽땅 다 집어넣어야 돼 그 법안에다가. 근데 법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들어간 12개 사건 중에서 8개가 이재명 관련 사건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털어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재판 중인 재판까지도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공소 취소가 가능하게끔 그 권한까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내가 퇴임 후에 내가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판이 재개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는 사실 이재명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내가 듣기로는 이재명은 이걸 갖다 8월 안에 끝내주기를 원해요. 왜냐? 8월 되면 뭐가 발생하죠? 전대가 있거든요. 전대에서 누가 됩니까? 정청래가 될 게 뻔하거든요. 정청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기약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정청래하고 명청 갈등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는 다음 총선에 권한을 누가 잡고 싶어요. 자기가 짓는 거죠. 대통령 물러가라. 대통령 손 떼라. 내가 잡고 싶고. 그럼 결국은 의원들을 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권력의 추가 결국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정청래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권력 투쟁이 벌어지거든요. 라고 하는데 그 목숨줄을 딱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8월 이전에 즉 전당대회 이전에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건 통과시켜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이재명의 생각이고 그걸 이제 정청래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이걸 다른 데 이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은 선거를 위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자극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 흥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늘 이제 뽕 가 있는 상태 있잖아요. 정치적 광신 상태.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먹이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자극의 세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정청래 생각이고. 예. 바깥에 있는 중도층들이 볼 때는 이건 선거 전략으로서 강성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간층들은 다 추천할 수가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이거 선거 치르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시기를 정하라.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좀 속도 조절해라. 속도 조절하라. 시간 남았다. 무슨 얘기냐? 6월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선거 치를 때까지는. 선거 치른 다음에 그래도 2달 시간이 있거든.
6, 7 그렇잖아요. 그때 해라. 그때 하라. 그게 얘기예요. 근데 얘기를 딱 들으면은 말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그 절차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어디 그 갔지? 나옵니다. 조작 기소 음. 특검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시기 절차는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당이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라는 얘기했다는 얘기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거기서 그 얘기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요소가 바로 뭐예요?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해요. 예. 딱 안 하고 결국 얘기하는 건 시기와 절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선거 끝난 다음에 밀어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은 똥줄이 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부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똥줄이 타거든요. 예. 특히 이제 부울경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중도층이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중도층이 민주당 돌아설 수 있으니까 당 지도부에다가 막 한마디 하죠. 동지 버릴 셈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뭐 이야기도 합니다. 공지를 버릴 셈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지금 우리를 버리고 있는 거고 지금 대구 선거 거르잖아도 지금 피카피카한데 예.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은 딱 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부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도 그래요. 전재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울경 다 걸려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신문들에서 다 지금 진보 신문까지도 이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도 다른 건 몰라도 공소 취소 권한 이거 집어넣은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겨레만 빼고 모든 신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입법으로 사법부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입법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진보적인 그 법학자들 있죠. 그다음에 진보적인 정치학자들까지도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다 반대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경실련 같은 데서도 이건 입법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입법 포기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굉장히 진보층에서까지도 이게 반발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국 딱지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최고의 존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재명을 최고의 존엄으로 만드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이게 법치의 이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최고 권력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예.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럼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지금 깨버리는 겁니다. 예. 이화영 재판이 너무 셌던 거예요. 이화영 재판에서 뭐가 재판이 그냥 확정이 돼 버렸거든. 예. 확정이 돼 버리고 거기에 뭘로 묶여 있습니까? 공동 정범으로 지금 묶여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게 확정된 재판인데 이 결과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무리를 해서라도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 일단 공소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헌법 이게 되면은 이제 위헌이거든요.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사법 내란이다. 내 말을 내가 볼 때도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바깥에서 군대를 가지고 외부에서 민주주의를 깨려고 했다면은 얘네들은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히틀러도 쿠데타에서 정권 잡은 거 아닙니다. 뭘로 잡았어요? 선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 선출된 권력. 그다음에 사법부는 어디 선출되지 않았지. 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지금 위험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입니다. 지금. 예.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행동대장들한테 잘해봐라라고 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하면은 탄핵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시기와 절차를 여당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시기와 절차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 전력으로서 너희들 행보가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에다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그 조항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조항이 들어있다면 대통령이 뭐예요? 그 법안이 나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한동훈 대표는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시끄럽지 않게 통과시키라는 거야.
왜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난리 바가지를 만드느냐. 조용히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는 거고 이걸 결국은 마피아 두목이 누구 죽이겠다고 보고한 행동대장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면 이거는 탄핵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을 겁니다. 맞을 거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든지 이게 되게 이제 약간 진보적인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건 안 된다. 이건 평등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고 직금 특검법은 결국 이제 대통령 본인이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형국이다.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공소 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한국일보도 이건 뭐냐면은 누구도 본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경실련도 이제 당장 그만둬라. 그다음에 정의당도 아니 그래 억울하다. 오케이 억울하다 치자. 근데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너 말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의 특혜를 누린 사람이 있었느냐? 대통령이라고 네가 그 특혜를 누려서는 되겠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처리할 겁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하려고 할 그 거예요. 이유는 민심으로 봐야 되는 시사저널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취재가 된 내용인데 예. 대통령의 지금 최근에 발언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건 좀 완급 조절해라. 좀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죠. 쉽게 말하면 선거 이후에 통과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 그때 그렇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예. 절차가 막아야 되고 지금 왜 이렇게 얘들이 막 나가느냐 간단하거든요. 장동혁 체제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장동혁 체제가 막 나가니까 대통령 헌법 조금 깬 걸 가지고 왜 그래 니들은 뭉창 깨고 그러면서도 지지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여러 주자들이 특히 수덕분에 있는 양양자 그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인가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조홍천 경기도지사 이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저항 전선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프레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굉장히 쉽게 선거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선거 이후로 하겠다라고 그 일정 시기 조절을 했지만 이게 일단 의제로 떠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후보들이 토론에서 물어볼 겁니다. 추미애한테 공소 취소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속셈은 분명하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방선거 전에는 이 특검법을 가동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직후는 바로 가동할 것이고 전당대 전까지는 이 특검에서 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의 의지가 그렇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듣자니까 굉장히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까지 갈 겁니다. 아마 이건 네.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갈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6월 끝나고 나면은 또 명청대전이 이제 비로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이재명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취소한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 통과만 시키면 특검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느닷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제 동반 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초등생에게 이거 영상으로도 많이 여러분들 공개가 됐던 부분이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이래서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우리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초짜고 또 공대 출신이고 이공계고라고 해서 과연 백병전을 해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공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게 보병이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이제 악수 터는 걸로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 두 개가 문제인데 첫째는 실수를 하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좀 문제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뭐 생각이 짧거나 아니면 제가 뭐 버릇이 있어서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뭐 손이 저려서 그날 처음 내려갔거든. 그러면 한 달 전에 내려간 한동훈은 뭐야? 손이 저릴 수가 없거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꼭 시장 분들 만날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묻었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저 대처를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사과의 진정성 같은 게 떨어지는 거고 요번에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악수 논란이죠 이번에. 악수가 예, 참 예. 오빠 논란이죠 이번에. 오빠입니다. 지난 3일이에요 며칠 전에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가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정우의 지원을 위해 가지고 그냥 당력이 총동원된 겁니다. 대표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한동훈의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잠재우겠다는 거예요. 새해를 과시하러 내려간 겁니다. 새해를 과시하러 내려가다 보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한동훈은 그냥 딱 자기를 갖다 숙이잖아요. 확 숙이고 대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은 그게 아니라 지역 구민들하고의 지역 주민들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바람을 잠재워야 되니까 우리가 새해 과시를 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하정우 같은 경우에 뭐냐면 내 뒤에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바로 정청래가 당대표인 정청래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국회의원이 되면은 당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좀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들은 다 뭐예요? 자기 지지자 아니면 수행원들 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마치 자기 동네 온 것처럼 편하게 대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이 8살 먹은 아이한테 어린이날이네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정우 오빠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정청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라도 그거 무슨 심한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가 또 오빠 또 이러는 거야. 아이고. 거기서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럼 그러니까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청래가 했던 말을 갖다 자기가 반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정청래가 63세고 하정우가 48이 하하! 50세인데 예. 8살짜리한테 오빠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 뜨악한 거죠. 큰 아빠네요. 그러니까 그 뜨악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정청래가 이 버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 꼭 오빠라고 시켜요.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아이고. 시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키는 걸 갖다 자기 또 SNS 그 동영상 있죠. 예. 동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버릇인데. 근데 거기서 뭐 사진 찍은 생각해봐요. 20대 여자 중에서 정청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쪽에 약간 좀 광신적인 개딸. 네. 지지자들 이런 네. 그룹이겠죠. 그 사이에서는 아마 그런 농담 비슷한 게 그냥 조금 부적절해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개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빠는 자기는 아닙니다. 거기 네. 취해 있었던 거예요. 예. 취해 있어가지고 늘 하던 대로 그 일을 했던 거고. 그걸 갖다 하정우 같은 경우는 얼떨떨떨한 겸에, 그러니까 얼떨떨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받아버린 거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이제 뭐 그냥 호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개인 박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명백한 성희롱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그걸 듣고 오빠라고 맞장구 치는 하정우 전수석도 한심하게는 마찬가지다. 싸잡아가지고 같이 비판을 했고 예. 또 송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일종의 아동학대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난감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또래야 아이한테 낯선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처음에 머뭇머뭇 거려지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할아버지예요. 60대. 여기는 50대가 다 된 아저씨란 말이지. 이런 사람한테 8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비꼰 거고.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에게 모르는 60대 남성이 접근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상황이다. 실제로 끔찍하죠. 그래서 이건 아동에 대한 성희롱과 정서적 학대 행위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실제로 이게 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원 판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였냐면은 경찰들이 있었대요. 예. 경찰 중에서 남자 경찰이 좀 어린 여경한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던 뭐. 어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소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성희롱이다라는 판결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도 일단 성희롱이거든요. 예. 이쪽은 20대 여성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애란 말이죠. 아이고. 애한테 그 짓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자기들 간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한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한 거다. 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사실 판례까지 확립되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식들 또는 사회적인 윤리 이런 것에서 꽤 일탈돼 있다라는 거. 이걸 이제 본인들은 몰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민주당 이 연수갑 인천 연수갑 후보는 제발 저기 정청래 대표 부산 이 지원해서 손 좀 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네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과부 예. 문제예요. 결국 예. 사과를 했는데 예. 사과문을 보게 되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면서 아이고. 사과를 했거든요. 아니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래서 빚어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악수 사과했을 때도 이제 거짓말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누굽니까? 애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정청래 하정우죠. 정청래 하정우 자기들이 그 짓을 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네. 애를 갖다 곤란하게 했다 상황을.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언급은 딱 빠진 채 사과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사태의 본질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고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딱 정확하게 지적했죠. 예. 논란의 중심은 아이가 아니라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그리고 정청래 대표 당신들이다. 아. 너희들이 한 짓을 갖다 사과를 해야지 왜 애를 갖다 놓고 사과를 하느냐 이랬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과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이 뭘 사과했는지 몰라. 자기들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만든 그 행위가 여기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사과문을 보니까 이게 복붙이에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공보국에서 올린 사과문이 있거든요. 예. 사과문. 그거랑 하정우가 올린 사과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게 뭐냐면 아이가 혼란의 중심에 섰다 이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두 개. 이 두 개가 그냥 그대로 일치해요.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사과는 하정우가 한 사과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관리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하정우가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과할 때도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한 게 아니라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에서 정해준 그 문구를 가지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복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술적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행위 이걸 갖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뭐만 얘기하느냐? 그 상황만 언급해라. 아이가 중심에 섰다는 얘기만 해라. 그다음에 이제 밑에다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 요 구절만 갖다 붙여라. 라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지들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어쨌든 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 선을 갖다 충실히 따라가지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너는 사과조차도 너 혼자 못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온 것도 뭡니까? 다 나와서 대통령이 대통령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1위로 보냈습니다라고 시장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뭐 오빠라고 따라하는 것도 당 대표가 시키니까 자기도 막 따라하잖아요. 근데 사과문까지도 결국은 당에서 불러준 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뭐냐? 너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예.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했던 그 발언인데 농담에 가까운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덤벼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사과를 하루 동안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냥 사과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술적 사과인 거죠. 그래서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이 또 보니까 무슨 변호사더라고요. 예.
또 여기다 불을 지릅니다. 오빠 소리 한 번에 아동 성희롱까지 끌어오는 그 대단한 상상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본인 머릿속에 온통 음란 마귀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거 아니냐. 이건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M1 사람에게 투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못한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니들이 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니들 머릿속에 음란 마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황당하죠 지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 말을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음란 마귀로 가득 차 있는 게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길 보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 오빠라는 건 나이 차이가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8살 초등생과 63세 노인이 나이 차이가 나는 남녀라고 돼 있지.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애초에. 애인데 그래가지고 오빠라고 부른 거잖아요.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것은 사귈 수도 있는 사이에서 부르는 거고 그 호칭이거든요. 그렇죠? 둘이 사귈 수도 있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부른 게 누굽니까? 정청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란 마귀는 누구한테 들어가 있습니까? 정청래한테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걸 갖다가 그걸 뜨악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경악하고 있다가 경악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니들 머리가 지금 음란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다라고 오히려 타박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뭐예요? 꺼질 만한 불인데 이걸 또 그냥 기름을 또 불에 기름을 부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 의뢰를 해서 부산 북갑 584명을 대상으로 1일 3일,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무선 자동응답 및 유선 RDD 이 조사에서 하정우 34.3%, 한동훈 33.5%. 아마 양자 대결은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이 앞서는 결과도 나온 것 같고요. 네. 결과가 자꾸 요동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MBC에서 한 조사잖아요. 예. MBC가 어떤 방송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방송사가 있는데 역대 정말 편파적인 방송사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악이거든요, 사실은. MBC는 그냥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부산 북갑의 5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3자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34.3%, 한동훈이 33.5%. 그러니까 약 0.8% 뒤지는 걸로만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박민식은 뚝 떨어졌습니다. 박민식이 21.5%가 나와. 그리고 양자 대결로 하게 되면 한동훈이 38.2%고 하정우는 37.4%로 양자 대결로 하면 거꾸로 그 똑같은 0.8%를 한동훈이 앞서는 걸로 나온 겁니다. 예. 붙었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이제 박민식을 그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박민식은 33.1, 하정우는 39.7. 그래서 이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6.6%를 오히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진 건 뭐냐면은 그 하정우에 대한 경쟁력에서 이제 한동훈이 앞선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빠 논란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영됐을 땐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손털기 논란도 있었고 오빠 논란도 있었고 하정우가 준비가 좀 안 됐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실제로 준비되지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해놓질 못했고 한참 망설이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대통령은 좀 말리는 것 같고 눈치 막 보고 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상황 자체가 좀 불리해지니까 즉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다 보니까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그냥 이재명도 그래 가라라고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다가 또 나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설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보시장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보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기에 누굴 데리고 나왔냐면 정청래를 딱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기 지원 오겠다는데 뭐 진정호 의원 돌려보내고 누구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 자기 혼자랑 그 카메라 찍는 사람은 혼자 이렇게 예. 돌아다니는데 세력을 다 동원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쌀 때 아빠 데리고 온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 당대표한테 의존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는데 예컨대 수트를 입고 시장을 방문하는데 수트를 입고 나오고 넥타이도 맸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르메스 백에다 그 넥타이도 아.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 다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뭔가 좀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을 줍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보니까 ARS가 84.3%고 유선 RDD가 15.7%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보수표가 다소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뒤집으면은 오히려 그렇다면은 박민식 표가 과대대표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여기서 확인한 건 뭐냐? 뭔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 확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동훈은 일단 상승세에 있고 박민식이 조금씩 꺼지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삼자 구도에서도 한번 해볼 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걸 가지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승기를 좀 잡기 시작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 오케이 여기 오는 건 좋은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여기에 대한 의심을 계속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쇼츠 같은 걸 제가 보는데 보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여기서 끝까지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여기 남을 겁니다. 네. 계속 그 얘기만 하거든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거기 머리에 이니바퀴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묻다가 이제는 뭘 묻냐면은 듣자니까 구체적인 민원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횡단보도에 뭐 우회전이 안 돼요, 좌회전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문제고요, 저기에 뭐가 문제고 이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자기들의 요구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있었던 외지인으로서 사람들이 경계했던 그 벽이 있죠. 경계 이제 벽이 무너지고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 분위기도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 만나는 분위기를 봐도 한동훈 대표가 딱 가기는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먼저 달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은 지역구에 착근하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거 굉장히 또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는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 팬덤 있잖아요. 네. 팬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 치면 굉장히 위드 훈입니다.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팬덤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또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전체 팬덤 전체로 뒤집어 씌워지는 거고 예. 그건 또 그 후보한테 또 뒤집어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팬덤은 조심해라.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 데이트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정우의 폭발력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정우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첫 하정우 빠른 그렇게 세지는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신 대구까지 포함해서 영남권 지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힘에 대해서는 직격 또 이 폭격을 가고 있거든요. 윤부역자들의 꽃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안 먹히는 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장동혁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정청래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에이? 당대표 스와핑을 한 거예요 지금. 아. 장동혁은 국민의힘 지지율 깎아먹고 있고 근데 정청래는 민주당 지지율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스와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청래가 영남을 갖다가 영남권을 갖다 총력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 번 갔더라고요 벌써. 부울경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겁니다. 예. 몇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한동훈이 출마했죠. 한동훈이 출마하다 보니까 그 장동혁 체제에 실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들, 장동혁 체제의 그 부정적 효과가 망각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걸 덮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 안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소 취소 있지. 이거 좀 세거든요. 이게 일단 중도층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보수층이 민주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저 민주당 정말 너무하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 음. 그냥 아예 투표장에 안 갈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뭔가 요만한 건덕지를 주면은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건덕지를 안 준 거예요. 장동혁이 계속 그냥 뭐야 초만 쳤잖아요. 계속 초만 쳤는데 민주당에서 던져준 거거든요. 공소 취소.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갖다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하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결집을 시켜주는 일종의 그 태풍의 눈처럼 뚝 던져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딱 결집하기 시작하는 데다가 중도층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아 요번엔 야당 심판인데 이렇게 붙으려고 했다가 아이 저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중도층들이 딱 돌리는 겁니다. 아. 이러면서 보수는 또 결집할 보수 그냥 진짜 지리멸렬했던 보수한테 결집할 명분을 주고 심폐소생이 됐네. 그다음에 그 중도층들한테는 등을 돌릴 또 이유를 줘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이딴 실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같은 경우에도 뭐였습니까? 남대문 시장 방문한 거 보셨어요? 황당하잖아요. 그 시장 상인이 정말 못 살게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컨설팅. 받아보라고. 결국은 뭐야? 너 못 사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여기 관광객 이렇게 많은데 네가 못 산다는 건 네 책임이지. 네 컨설팅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청래 내려가가지고 하정우 내려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오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이제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결집은 하거든요. 지지층들은. 예. 거기다가 이 세 가지가 더해지니까 불경의 분위기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대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김부겸이 막 앞서가죠. 아직도. 그거 모릅니다. 그 투표한 까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하.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거 내려가가지고 세과시를 했는데 이 정청래의 출격이라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이 정청래가 벌써 대통령 행세를 해요. 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다니고 기고만장해 다녔는데 구포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청래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간 거예요. 예. 경호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경호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경호 역할을 하는 경호 역할을 듯한. 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윤회장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미쳐낸 겁니다. 상윤회장은. 이 상윤회장이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여기 상인회장인데 예. 저 경호원이 나를 못 가게 막는다. 당신 이게 뭐 하러 온 거냐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가더니 아이 뭐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접근하는 방식은 무조건 뭐예요? 그냥 그 앉아가지고 나물 파는 아주머니한테도 가가지고 뭐예요? 무릎 딱 꿇고 그냥 앉아 손잡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아니라 딱 하고 주위에 쫙 의원들부터 딱 하고 이른바 경호원까지 거리고 지금 임금님 행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정청래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런 자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는 실수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런 게 아마 실수로 간주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은 바깥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지지층 바깥의 시선에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부주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눈에 띄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송영길이 부산선거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기는 게 좋다. 손 떼라. 네. 정청래 대표에게 직결한 거네요. 손 떼라. 네 손 떼라. 그렇죠. 왜냐하면 정청래는 맨날 그 김호준 방송 듣는 사람들 그 세계에 파묻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거기다 또 뭡니까 영남권이거든요. 영남권 가가지고 그 멘탈 갖고 영남권을 가니까 거기서 그냥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송영길이 한마디 한 겁니다. 그 부산 선거 그냥 전재소에게 맡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손 떼란 얘기야. 너 도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 세력이 장동혁의 행태 이런 걸 보고 그냥 투표 안 해버리련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걸 계기로 저쪽이 확 뭉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 그거거든요. 보수 세력은 좀 화가 났거든요. 저쪽 민주당에도 화가 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투표 확 안 해버리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놈들 싫어서 심판하겠다는 심리가 있으면서 딱 결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동혁은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해주고 있고 정청래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해서 당대표 스와핑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갑니다. 이번 지방선거 또 재보궐국회의원 선거 지역에서 최대 격전지는 지금 가장 똥줄 타는 지역이 어디냐? 평택 어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용남 28.8%, 유이동 22.5%, 조국 22.2%. 끝까지 손에 땀을 쥐면서 피 철철 흘리는 지역이 평택 어디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대 격전지로 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여기가 생각보다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아. 당대표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나오는 게? 당대표가 여러 당대표가 나왔단 말이죠. 황교안, 김재현, 김재현, 조국. 뭐 이렇게 나왔단 네. 말이죠. 근데 처음에 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약체를 내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약체를 내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원래 누가 가기로 돼 있었습니까? 저희 누구죠? 이광재, 김용 이광재.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기로 돼 예. 있었는데 이광재 의원이 원래는 그 사양을 했잖아요. 네. 동지랑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 빈자리인데 거기다 이제 김용남을 딱 배치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비까비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 딱 보니까 김용남이 28.8로 탁 튀어 올랐어요. 그다음에 유이동 22.5, 조국이 22.2. 그다음에 황교안이 한 10% 비슷하게 받고 그다음에 예. 김재현도 10% 가깝게 받는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남은 당의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지도로 보게 되면 김용남하고 조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인지도에서는 누구예요? 조국이죠. 조국이죠. 김용남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사실 귀순용사거든요. 저쪽에서 건너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게 우연이죠. 그렇게 뭐 정청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국 저격수를 배치한 거. 여기는 조국이고, 그러니까 조국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조국이 처음부터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가 내려가서 실수한 거 못지않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일단은 평택시인데 평택군이라고 적은 데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KTX 뭐 공약을 내걸지 않나. 그다음에 노인정 가가지고 절을 가다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절 2번 하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한테만 2번. 고인에게요. 고인에게만 지금 2번 하는 건데 거기다 2번 절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초반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듣자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아가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국이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딱 찍어가지고 근데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닌데 평택 시인들 평택군이라고 썼고 말이야. 그러니까 뒷담화를 까더라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초반에 딱 들어가 선점해가지고 쫙 올렸어야 되는데 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선거운동도 펜만 하나 조국 이름만 딱 쓰고 하고 그다음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낸데 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전국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역구에 녹아든다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땐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일화 안 해도 되네. 아.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유이동하고 황교안 단일화인데 예. 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황교안도 지금 업됐을 거거든요. 이 사람 거의 2자릿수 가깝게 나오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를 듣자니까 처음에 나가서 한 달 전부터 내려가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국힘이 저 모양이다 보니까 이 황교안을 갖다 국힘 후보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힘 후보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이동과 황교안이 단일화를 하면 될 텐데 유이동 이분의 이제 성격이 황교안과는 좀 다르잖아요. 같은 보수지만은 서로 다른 보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의 김용남이 당선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둘이 싸우는데 이것도 보통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뭐냐면 김용남의 흑역사를 좀 파고 있습니다. 와. 흑역사를 파가지고 네가 옛날에 조국을 어떻게 공격했냐. 반성문을 먼저 써야 됩니다. 반성문 쓰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모펀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사실 지적한 건 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안 된 건 뭐냐면 사모펀드 문제예요.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에서는 누구만 쉽게 말하면 누구죠? 정경심
예. 정경심 부인인 정경심하고 그 오촌족합니다. 오촌족 관가 조남동인가요? 이렇게 네. 둘만 되고 조국은 모른 걸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른 거라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그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법적 판단을 낼 때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정말 뭐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남은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조국은 나는 그 부분을 무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 의미하지 않았느냐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둘이 싸우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굉장히 이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김재현 후보도 끝까지 아마 갈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조국하고는 단일화는 안 해주는데, 아니 자기가 원래는 이게 먹기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울산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 진보당과 민주당의 이른바 연대설이 나왔고 단일화설이 나왔던 거죠. 원래 그랬던 거죠. 울산 너희한테 줄게. 그러니까 여기 평택 우리 줘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조국이 딱 들어가서 가로채 버리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조국한테 요번에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괴롭히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재현이 조국하고 단일화할 가능성 거의 없고 오히려 단일화를 한다면 뭡니까? 민주당하고 단일화하겠죠. 예. 다음에 또 비례대표 장사는 총선 때 비례대표 장사는 또 민주당하고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기서는 진짜 김용남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경기도의 여야 대결입니다. 네. 추미애 대 양양자, 양양자 대 추미애. 여기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3파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추미애 막 한숨이 나오죠. 양양자 이분들 굉장히 좀 아스트랄한 분이거든요. 좀 네. 뭐랄까 좀 이상한 분이에요. 뭔가 좀 차원이 좀 다른 분이거든요. 예. 나 개인적 선호는 지금 조응천 의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응천 의원이 좀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뭐 단일화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응천 의원은 그래도 인지도도 좀 있거든요. 뭐 방송 여러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 전 정권 보수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뭐 좀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영입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 대표가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바른 소리 하다가 또 쫓겨난 거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 그 자기 서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응천 후보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